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대표이사 회장 선임 과정에서 셀프 연임이라고 비판받아온 현직 회장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정우 현 회장이 역대 회장 중 처음으로 3년임 도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는데요. 포스코 그룹이 새롭게 도입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 포스코 그룹 최정우 현 회장이 3연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재계에 큰 관심인데 예. 민간 기업의 CEO가 뭐 2연임을 하든 3연임을 하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예, 방금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이 23년 전에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해서 예. 그래서 사실 순수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포스코 분들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공기업이 그럼 공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공기업이 예. 아닌데. 아닌데. 왜 예, 공기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삼성, 현대처럼 창업주 일가의 후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예. 오늘 주제인 포스코, 예. 또 KT 그리고 금융지주들처럼 예. 개인 지배주주가 없는 그런 이제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네. 분산 소유 기업이라고 소유가 저희가 분산된데. 부르는데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소유 기업의 경우는 뭐 이 그 가문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이 CEO를 맡게 되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분산 소유 기업의 CEO가 공직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예. 그게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포스코 KT는 사실 공기업이었고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 민간 기업, 상장 기업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직간접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무슨 장차관이 임명이 된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포스코나 KT처럼 그 굉장히 시가총이 큰 회사의 CEO가 바뀐다, 연임을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업이 크니까 하청업체들이라든지 영업하는 기업들은 CEO가 어떻게 바뀌는 관심을 가져도 될 텐데. 그렇죠. 민간 기업 마치 뭐 장관, 차관 바뀌는 것처럼 쳐다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민간 기업인데.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한데.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CEO라는 거가 그 기업을 이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얼마나 잘 경영을 해서 실적을 잘 내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논의가 비교적 적은 거죠. 이분들 연임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럼 포스코의 경우에 지금 최정우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거의 다 채워가는데 역대 포스코 회장 중에서 연임하신 분들은 좀 있을 텐데요. 네네. 다 두 번째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게? 예, 제가 그 도표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2000년 9월에 정부 지분이 전량 매각됐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완전히 민영화됐는데 당시에 CEO였던 유상부 회장부터 그 이후에 이구택 회장, 정준영 회장, 권오준 회장까지 모두 임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그렇죠. 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 임기가 저희 이제 5년 단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CEO들은 3년인데 이제 연임을 마치면 이제 6년까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대개 지금 요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정부가 들어오면 전임 CEO가 물러나시고 물러나요? 그 다음에 새로운 CEO가 들어오면 이제 또 3년 연임 임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 정권 중반에는 연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 또 1년 있다가 또 사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6년을 채 못 채우고 이 정부는 5년
그러면 또 포스코 CEO도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물러나게. 5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1년 정도 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번. 정부가 그러면 포스코 회장에 연임을 하게 되면 신정부가 들어서서 좀 물러나라고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압력을 넣습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저도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제 드러난 것만 보면 지금까지 일단 이제 검찰에서 회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국세청이 동원되고. 공정위 이런 데서도 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연임을 하신 회장님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버티시다가 예. 한두 달쯤 지나면 이제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는 그러면- 방식으로 이제 퇴진을 많이 하셨죠. 그럼 지금 최정우 회장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검찰, 경찰 혹시 국세청이 좀 동원됐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최 회장님이 이 연임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3년임 얘기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이 연임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연임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관심은 이 연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만도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인데 포스코에 지금 네, 관심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거냐 말할 거냐에 이제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그 선임 절차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이제 예. 이사회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는 뭐냐면 그 예전에는 그 원래 계속 하시던 그 CEO한테 좀 우선권을 주는 예.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그분을 먼저 심사를 해서 그래서 오케이 되면 이분을 이제 주총에 올리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너무 현직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연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다 같이 놓고 예. 이렇게 보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게 먼저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면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제는 확실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셀프 연임이라고 아무래도 볼 수 그런 있습니까? 측면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래요? 제가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식의 여하를 떠나서 3년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3년임. 3년임 세 번씩 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다. 거부감이 왜 거부감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직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분산 소유 기업의 CEO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보면요. 미국을 보면 일단 물론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창업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분산 소유 전문 경영 체제로 이행을 합니다. 이제 MS도 지금 빌 게이츠가 다 이제 자기 지분은 거의 매각하거나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거고.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들 아마존 아직 창업주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냐면 미국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오래된 미국 회사들은 다 분산 소유 기업입니다. 소유가 다 분산되어 있다. 우리 KT 포스코처럼 분산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제너럴 일렉트릭, 무슨 파이저, 엑슨 모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미국 회사들은 전부 분산 소유 기업입니다. 분산 기업이다. 전부 분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그럼 CEO들이 3년임을 안 하냐? 하죠. 3년임 하고. 아니라 4년임도 하고. 그래서 10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8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하게 소유가 미국처럼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의 연임하려. 세 번 연임하면 이제 9년을 하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질투, 시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글쎄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아까 창업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 뭐라 안 그래요. 거기 왜냐하면 이 지분을 가지고 하는 거라 뚜렷한 지배주주가 있는 데는 뭐라고 지배주주가 하는데. 있는 데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지배주주가 없는 이런 분산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주인 없는 회사라는 말도 막 쓰잖아요. 주인은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있죠. 주인이 있는데 이제 주주들이 주인 아니에요? 그럼요. 왜 주인 없다고 다 주주가 있는데? 그 말부터 쓰질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주인 없는 말을 하는 순간 막 해도 되잖아요. 주인 없으면 없으니까. 되게 정부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말을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드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거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문제지 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아까 미국 계속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셀프 연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미국은 특히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럼 그 사람 너는 계속 해라. 평가를 해서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사 관행인데 우리는 뭐 주가가 올랐건 경영 실적이 좋았건 그냥 3년이면 한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거니까 네. 그것이 이제 조금 답답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회장 뭐 3년이 아직 의사 표시는 안 했지만 최종 회장 임기 중에 주가가 어떻게 됐고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주가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최 회장 재임 시절에 뭐 배터리 산업 진출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포스코를 지주회사 체제로하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일반 그런 지주회사가 아니고 예. 지주회사만 상장시키고 자회사는 절대로 상장 안 시키겠다라는 걸 정관을 아예 바꿔가지고 거의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무슨 LG화학 하면서 분할해가지고 뭐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안 발생했고 오히려 포스코의 주가는 그 최정호 회장 시절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최 회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는 당연히 연임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3년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 예, 그럴 텐데 왜냐하면 이 실적만 보면 이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또 한국에 있으니까 예. 조직의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포스코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변신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주가도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뭔가 3년이면 하고 싶은 이제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혹시 뭐 실적도 안 좋은데 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 중에서 네. 실적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데 2년임 3년임 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그게 제가 아까 저 그림에 나와서 네. 보시면은 네. 모 회장님께서 재직 중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누구요? 근데 또 연임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정권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정권 중반에는 반드시 연임을 하십니다. 실적에 상관없이. 실제 관계없이. 근데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교체가 돼요. 네. 실적에 상관없이. 그게 이제 아직까지의 조금 정준양 회장입니까? 그림 보고 그림 아까 보니까. 말씀하신 예, 여튼 중간에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도 그냥 연임한다. 연임이 아마 됐죠.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뭐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논란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KTNG도 지금 살짝 논란이 있습니다. 예. 백봉임 회장님이 거기는 이제 아마 더 오래 하셨을 겁니다.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거기는 정부 지분도 있어요. 정부 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IBK 통해 가지고 IBK 통해 가지고 거기는 통해서 포스코 가지고 KT랑 있다.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 그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대신에 또 외국 주주들도 또 있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여러 가지 CEO와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이 주주 관여 활동들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가 분산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의 CEO 선임 과정의 논란은 최근 KT가 좀 또 대표적이었죠. 당시 KT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KT 사태는 아주 뭐랄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미국 회사에서 CEO를 선임하는 거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회사는 대부분 분산 소유이기 때문에 CEO를 그 많은 분산 소유 기업의 CEO는 그러면 누가 선임을 하느냐? 그럼 미국 이사회가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회 이사들로 독립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하는 건데 우리는 KT 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이사님들이 새로 CEO를 선임해야 되는데 다 사임을 해버리셨어요. 다 사임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미국 투자자들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게 다 사임해 버리셨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뭐 지배구조 개선 TF니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사회가 또 바로 꾸려졌습니다. 새로 이사회가 꾸려졌는데 이제 그때는 이 일반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이 또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밀접하게 또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KT의 CEO는 낙하산 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로 확인을 했어요. 이게 혹시나 낙하산일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래서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이 새로운 CEO를 선임을 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유 분산 기업에 잠깐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금융 지주 회사들 여기도 다 소유가 분산돼 있잖아요. 여기의 경우에 대표이사 회장들이 대부분 3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실적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혹시 좀 너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참호를 파놓고 3년을 다 한다 이런 비판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KB에 3년임 안 되셨죠, 그러니까. 그분도 3년임은 다 하시고 이제 대부분 이제 3년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융도 사실은 그 멘탈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거기도 이제 포스코 KT랑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자리로 그냥 생각한다, 공직처럼. 네, 자리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산업적인 특성이 정부의 이 관리 감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국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그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신한은행인데요,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이요? 올 초에 원래 신한지주는 그 잘 아시겠지만 제일교포 주주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교포 주주단이 한 17, 8% 정도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신한은 지주회장님이 이제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가 단일 지배주주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으로서 그 신한 지주의 수익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독 당국이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과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가지고 감독 당국의 영향이 이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포스코 그룹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조금 바꾸고 최정우 현 회장의 3년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